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눈 밑에 뼈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러면은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이미 내려왔다는 거는 지지력이 약하니까 다시 돌아오긴 하거든요.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일단 수술은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없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PD님은 생각하시기에 사람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거 뭘 보면은 그게 좀 느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름도 그런데 네. 볼록하게 튀어나온 살? 살.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처지니까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 중에 좀 큰 한 가지가 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다 처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리프팅이라던가 마사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쉽게 또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은근히 다들 생기는데 좀 놓고 있는 부분이 눈 쪽이거든요. 눈가 쪽 주름이 고민이 많으시고 늙다 보면은 다들 이쪽으로 노화가 보이게 됩니다. 조금 불룩하게 눈밑이 처지고 주름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아이크림도 발라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점점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면은 병원을 가볼까? 좀 의학의 힘을 빌려볼까? 평소에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 가시는 분들도 이제 눈 쪽으로 좀 심해지다 보면 이때 처음으로 병원 가볼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만족도도 이때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뭘 받아야 될지, 받았다가 잘못되진 않을지,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눈 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눈밑이 불룩해지고 눈밑이 꺼지고 눈 밑에 주름이 생기는 이 눈밑 쪽 문제들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뱃살이 이게 다 지방인 건 아시죠? 근데 배 말고도 사람 피부 밑에는 어디나 지방이 다 있는데요. 우리 눈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눈둘레근 밑에 지방이 있는데 우리 피부 탄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눈 밑 피부는 중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서서 다니죠. 그래서 이 지방도 점점 이 밑에는 잘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눈밑고랑 쪽 단단한 조직인 인대에 걸려서 그 위치에 걸리면서 불룩하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눈을 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잔주름도 겹치게 되고요. 요거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은 괜찮은데 피부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안쪽으로 더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사람을 좀 피곤해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그러면 이런 걸 네. 병원 가면은 이제 콜라겐 채우고 지방 없애고 하면은 되는데 네. 집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데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마사지거든요. 네. 아니 뭐 시술로도 수술로도 재발한다는데 마사지로 이걸 어떻게 좋아지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실 수 있는데, 중력이 계속 아래로 당겨주기 때문에 처지는 것처럼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계속 힘을 가해주면은 일시적으로 펼 수는 있거든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요. 그만큼 꾸준히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바깥으로 좀 쓸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방금 보여드렸지만 보통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얼굴 세안을 하시고 진행하고요. 여기에 힘을 너무 주면서 마찰이 심하면은 주름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세린이나 크림을 발라주신 다음에 하루에 5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눈알을 누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신 다음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눌렀을 때 눈 밑에 뼈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러면은 눈밑 지방을 우리가 수기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이미 내려왔다는 것은 잡아주고 있는 힘이 떨어졌다는 거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를 시켜주더라도 지지력이 약하니까 다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어줄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린다 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시술과 수술.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볼 텐데 저는 뭐가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술이든 시술이든 완벽한 방법은 없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술은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없습니다. 두 가지 수술이 있는데 하안검 수술이 있고 눈밑 지방 재배치가 있어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눈 바로 밑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 절개한 부위로 들어가서 밑에 지방층을 평평하게 다듬어 준 다음에 늘어진 피부는
잘라내서 이 밑에 있는 피부를 위로 당겨서 붙입니다. 이러면은 눈밑이 팽팽해지고 튀어나온 것도 없어지니까 주름도 없어지고 효과가 짱이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쪽이 팽팽해진 힘이 아래로 작용하면서 안검외반이라고 벌려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타나진 않는데 이게 점점 연도가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안구 건조증이나 눈시림이 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절개를 하다 보니까 눈둘레근이 좀 다치면서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애교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은 조금씩 재발을 하게 돼요. 이거는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은 계속 늙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나는 효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하면은 저는 하안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이런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술적 방법은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하안검의 하위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안검이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하고 피부도 잘라준다고 보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는 진짜 지방만 재배치하는, 튀어나온 지방을 당겨주고 다듬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검보다는 조금 덜 침습적인 수술이긴 한데 약간 불안전한 방법이다 보니까 하안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다시 재발하게 돼요. 그리고 지방만 펴주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지방이 없어져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보다는 피부 탄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 받는 것이 재발도 더 늦게 나타나게 되고 효과도 또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재발을 하게 된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수술을 해도 결국은 다 재발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시술보다는 즉각적이고 오래 가긴 합니다. 그러면 좀 영구적인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뭐 태어나서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더 오래 가는 방법이 있어도 영구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더 오래 가는 것이 수술인 건 확실해요. 다만 근데 이것도 재발하고 부작용의 리스크는 시술보다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시술이나 수술 중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믿을만한 성형외과 선생님이 본인이 안다 하면 받아보시는 건 추천드리되, 요즘의 트렌드는 자연스럽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경우에는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시술은 어떤가요? 시술도 사실 수술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시술적 방법도 다양한데요. 일단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콜라겐 부스터. 이제 스컬트라나 주베룩, 울트라콜로 알려진 친구들인데 꺼져 있고 퀭하고 피부가 얇아서 아래쪽에 막 다크서클처럼 혈관이라던가 근육이 비쳐 보이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콜라겐 부스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쪽으로 콜라겐이 채워지게 됐을 때 피부층이 좀 더 탄탄해지면서 탄력이 생기고 꺼져 있는 부분이 볼륨감이 생기고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한 번만에 바로 탁 되는 않고 3회 정도의 시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 밑에 실 리프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자체를 당겨준다기보다 이 아래쪽에 꼬여있는 잼버실이라는 걸 눈 밑에 넣었을 때 실 자체가 지지력도 제공하면서 탄력도 제공하고 이쪽으로도 콜라겐이 생기면서 눈밑이 좀 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유명한 거 많죠. 울세라도 있고 슈링크도 있고 서마지도 있고 올리지오 볼륨모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확실한 개선보다는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들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눈 밑에 받았을 때 당장 좋아지는 체감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바라고 받으면 좀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시술에 좀 사이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윤곽 주사도 가능합니다. 피부 밑에 지방도 어쨌거나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얼굴 좀 볼륨 줄일 때 받는 윤곽주사 시술을 이 눈 밑 지방 쪽에 잘 받게 되면은 그쪽 지방이 좀 녹으면서 불룩한 것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방만 조금 없애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이 있는 분들이 받았을 때 좋으세요. 젊은 분들이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튀어나온 분들보다는 좀 꺼져 있고 파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오른쪽 왼쪽 조금씩 볼륨에 비대칭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필러는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추천해 주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실 방법이 많다는 거는 뭔가 하나 딱
확실한 거는 없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케이스를 나눠보면요. 젊은 분들인데 내가 불룩하게 튀어났다 하는 분들은 윤곽 주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불룩하게 튀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부스터 시술과 실리프팅, 젠버실 시술 여건이 된다면은 눈 쪽에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젊은 분들인데 이게 꺼졌다 그리고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필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연령대가 있는데 꺼져 보이거나 비대칭이 있다 하면은 사실 연령대가 있어도 그 사람을 직접 봐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러로 당장 예쁘게 시술을 해놔도 나중에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있는데 꺼져 있는 분들에게는 필러보다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눈밑 쪽 문제들, 눈밑 주름, 눈밑 꺼짐, 눈밑 튀어나옴, 눈밑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많이 하고 크림을 바르고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기 때문에 이쪽은 좀 의학적인 힘을 빌리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수술과 시술의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 수술도 영구적인 건 아니겠지만 확실한 걸로 안다, 좀 믿을만한 의사 선생님을 안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추천드리고, 좀 자연스러운 시술을 원한다 하면은 시술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드렸던 상황에 해당되는 시술을 받아본다면은 이제 눈밑도 좋아질 수 있고 그만큼 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하원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청청.